한나라당 경제위기 극복 종합상황실 공동금융팀장으로 계신 김용태 의원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앞에 내용을 좀 들어보셨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그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파산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나 일절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예. 소상공인 지원 정책금마저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예. 이 부분은 어떻게든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일단 저희가 확인할 것은 파산 면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의 빚을 떠안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파산 면책자에게는 예. 일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는 점을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 갚을 의무는 사라지고 파산자는 기록은 사라지지만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대신 그 일정 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뭐 다른 일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이제 출발하고자 하는 의지는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 하는데 예. 사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어제 우리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이 정책은 이런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자영업자가 아닌 개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봉급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예. 그래서 뭐 큰 월급은 아니지만 빚을 일정 정도 갚아 나갈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사채 시장에서 빌린 뭐 돈 4,500, 6,700의 이 빚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제1금융권으로 가서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소액 대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현재 문턱상이요. 예.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무언가 4,500만 원, 뭐 많게는 한 1,000만 원까지 길려줘서 사채를 갚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건 이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특히 이제 뭐 소액 봉급 생활자 가운데 많지 않은 돈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 파산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이 이번 정책의 초점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예. 다른 방향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에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도 소액 대출을 받도록 지원한다라는 그 얘기도 나왔는데 채무 불이행자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 상환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전제 조건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이라고 걸어놓으면 모순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불량자, 사실 우리가 이제 신용불량자라는 말은 앞으로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신용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뭐 제1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신용계층으로 잡혀 있지만 이런 분들이 사실 고통을 받는 것은 오히려 이 작은 사채 때문에 더 고통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런 분들에는 사실 제1금융권에서 일정 정도 그런 사채만 탕감해준다면 나머지는 이제 제1금융권에 원래 걸려있던 이런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빚들을요. 갚아나갈 수 있는 여력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빚들을 갚기 위해서 사채 시장을 이제 기웃거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2, 3개월 후에 사채를 갚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 갔다가 그 이자 비용 때문에 뭐 이제 감당을 못하고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막는 것이 가장 이제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니 메시지로 박희배 씨께서도 전해주셨는데 잘못하면 빚을 늘리는 경우가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전해주셨고 또 아까 저하고 말씀 나눴던 양준석 씨께서는 여기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라는 우려도 전해주셨는데 물론 그게 다 무소용하다라는 뜻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다치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고 또 다른 그 채무를 양산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목한 것은 뭐냐면 왜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이 유수의 제1금융권, 즉 시중은행보다 부실 채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가 있는 신월 새마을금고는 영세한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이거든요. 작년에 서울 전체에서 영업실적 2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부실 채권율이 매우 양호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지역사회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용 정도, 평소의 성품,
인간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뭐 속된 말로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매장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부지런히 돈을 갚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 사실 이런 이제 소액 대출이지만 꼭 필요한 돈들을 알겠습니다. 대출게 되면은 나중에 예. 부실이 되는 이런 것도 뭐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데서 착안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양준석 씨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예. 소상공인의 경우에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에 카드 수수료 워낙 이게 좀 높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큰 업체는 오히려 수수료가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감세 혜택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서 감세도 하려면 하고 예. 그러니까 그 영세 사업자가 되겠죠.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이건 좀 그 정부가 나서줘서라도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해결책 같은 게 없을까요? 이것 뭐 사실 지난 그 12월 정기국회 1월 국회에서 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뤄졌던 문제입니다. 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일률적으로 낮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뭐 이제 세수 부족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니,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당하게 국가에 내는 이제 세금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겪는 고통이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균형점을 찾을까가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예. 사실 무등록 뭐 자영업자들도 이제 많기 때문에 근데 요새 이제 소비 관행상 또 이거는 카드는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예. 이런 문제가 걸리고요. 예.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서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이제 형평성 문제에서 저희가 사실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예. 이런 문제도 소상히 한번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말이죠. 예. 지금 오늘 뭐 문제가 오늘 당장 제기된 건 아니니까 그동안의 생각을 전혀 안 하셨을 리는 없을 테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지금 한나라당 경제위기 극복 종합상황실 공동금융팀장으로 계시니까. 예. 적어도 종합상황실 공동금융팀에선 좀 더 진전된 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좀 통화를 다시 해서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근데 이건 특히 카드 수수료 문제는 이게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업체들이 있으니까. 예, 당연하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작년에 이걸로 크게 좀 토론을 벌인 적도 있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장 영업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다면 어떻게든 좀 개선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작년에 급한 대로 재래시장에서 이제 사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일부 낮춘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갖고는 이제 미치지 못하죠. 특히 이런 혜택들이 우리 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도달하지 않는다는 점 십분 인정합니다. 예.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가 있고 상대라는 게 이제 카드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대적인 어떤 균형을 어떻게 찾아나갈까 이런 점을 좀 다각도로 검토하되 하여튼 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민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 하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1,000억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예.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바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워낙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니까 한 번 받고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좀 더 받으려고 해도 한 번 받고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1,000억 원으로 잡혀 있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좀 추경 예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추경 예산을 잡으려면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다만 우리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한 다음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말 정부에서 실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인당 대부 금액이 평균 4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이거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저신용계층은 약 30만에서 40만 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우리 지역 신고에 1천억에서 2천억 정도를 이제 투여하면 이제 새마을금고 및 신협을 통해서 대출 여력이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되는데 물론 저는 이를 확대하는 거에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죠. 김 의원님. 예. 저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어저께 들어온 질문들도 많고. 예.
내일 잠깐이라도 더 연결해서 마저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내일 지속적으로 좀 얘기하죠. 이 1,000억 원 문제도.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